안녕하세요. 일레코나TV입니다. 아우디가 내놓은 첫 전기차인 이트론은 지난해 7월 국내에 런칭시키자마자 2달 만에 수입 물량 모두를 완판시킬 만큼 핫한 차량 중 하나였는데요. 최근 아우디 이트론 주행 가는 거리 관련하여 논란이 생겼고, 이 논란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잘못은 물론이고 환경부 인증 절차의 허술함까지 드러나게 된 큰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우선 핵심 내용은 지난해 9월 환경부 인증 결과를 보면 아우디 이트론 5 쿼트로는 상온 주행 가는 거리 307km에 저온 주행 가는 거리 306km가 나온 것이죠. 추위에 약한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전기차의 특성상 열 효율을 높이는 히트펌프 기능을 갖추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온 대비 10%에서 많게는 30% 이상 주행 가는 거리 감소가 나타나는데 1km 감소밖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상당히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에서 환경부 인증 기준에 맞지 않는 테스트를 거친 결과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선 환경부 인증 기준을 보면 보조금 자격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영하 7도에서 주행하는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영상 20도 이상에서 주행하는 상온 주행 가는 거리 대비 70%가 넘어야 합니다. 벤츠 EQC의 경우 첫 번째 인증 시 상온 주행 가는 거리가 309km에 비해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172km가 나와서 보조금 자격 기준을 얻지 못했던 사례도 있을 만큼 저온 주행 가는 거리는 차를 판매하는 제조사를 비롯해 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도 매우 중요한 정보입니다. 1년 중 겨울에 해당하는 날씨가 3개월이 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적합한 인증 절차라 볼 수 있죠. 하지만 전기차의 대표적인 주행 가는 거리 인증 기준인 미국의 EPA, 유럽의 WLT에 비해 환경부가 평가하는 저온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은 유난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측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EPA의 경우 히터를 끄지만 환경부의 기준은 모든 히터 기능을 틀기 때문에 히터의 풍량에 따라 주행 가는 거리가 급감하는 전기차 특성상 환경부 기준이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독일에 본사를 두고 있는 아우디가 국내 측정 기준을 인지하지 못하고 미국 EPA 기준으로 측정해 그 결과치를 환경부에 제출하고 그 결과값이 그대로 환경부 인증 기준으로 등록된 것입니다. 이에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지난해 12월 이 문제를 자체적으로 파악해 잘못을 시인하고 다시 환경부 기준으로 측정해 교통환경연구소에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순히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의 실수처럼 보이는 이 문제는 생각보다 더 큰 문제들을 유발할 수 있는 중대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아우디 본사와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는 정말 몰랐을까 하는 고의성에 대한 문제인데요. 이런 의문성을 제시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미 디젤 게이트로 전 세계의 소비자들을 고의적으로 속였던 전력을 가지고 있는 폭스바겐 그룹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EPA 기준으로 측정했다는 저온 주행 가는 거리의 결과값부터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진 전기차가 겨울에 주행 가는 거리 감소가 나타난다는 것은 전기차에 대한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 있어도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상식입니다. 특히 전기차를 타고 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히트펌프가 적용되어 있어도 날씨가 영하로 내려가면 무조건 주행 가는 거리가 확 줄어들기 때문에 EPA 기준으로 1km가 감소했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수치입니다. 글로벌과 한국의 출시 시기가 달랐다는 것으로도 고의성에 대한 의구심이 들게 만드는데요. 아우디 이트론의 경우 2018년 파리 모터쇼에 공개된 이후 2019년 3월에 독일에서 첫 출고가 되었고 2019년 말까지 꽤 많은 차량이 유럽에 판매가 되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노르웨이에서 판매 1위를 기록했으며 11월에는 3위, 12월에는 네덜란드에서 2위를 기록했죠. 이트론이 특히 많이 판매되었던 노르웨이에서는 2020년 3월경에 20대의 전기차를 겨울 주행 가는 거리 테스트를 해서 그 결과값을 공개했었는데요. 그중 이트론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결과 WLTP 기준 대비 약 15% 정도의 주행 가는 거리 감소를 기록했는데요. 20대 평균 19% 감소에 비해서 조금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7% 감소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한 코나 일렉트릭에 비해서는
2배 이상 감소한 수치이므로 저온 주행 가는 거리 변화가 1km라고 절대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음에도 유럽보다 1년 이상 늦은 2020년 7월에 출시하면서 저온 주행 가는 거리를 306km로 제출했다는 것은 고의성이 없다고 보기 힘들죠. 독일에서는 해당 측정 기준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지만 똑같은 독일차인 벤츠와 BMW도 국내에 전기차를 수출하고 있고 환경부 기준으로 저온 주행 거리를 측정하고 있기 때문에 뻔한 변명에 불과할 뿐입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판매 방식과 시기도 의아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트로는 2020년 7월에 출시해서 9월 환경부 인증이 나오기도 전에 2달 만에 국내 수입 물량 500대 가량을 완판했는데요. 1억 원이 넘는 전기차가 환경부 보조금도 없이 2달 만에 완판될 수 있었던 것은 딜러사마다 2,500에서 2,900만 원 가량의 역대급 할인을 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이트론 예상 보조금인 1,100만 원 수준보다 2배 이상 높은 할인 폭이었기 때문에 소비자로서는 꽤나 큰 메리트였는데요. 그런데 말이죠.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 세계 전기차 판매 1위인 테슬라도 각 국가의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동원하는데 국내에 첫 런칭을 하는 신차를 국가 보조금 인증 절차도 끝나기 전에 왜 자체 할인을 2천만 원이나 넘게 해줬을까요? 보통 수입 딜러사들은 20% 정도 넘는 할인을 제공할 때는 풀체인지 전에 곧 구형이 되어 가치가 떨어지는 기존 재고 물량을 단기간에 털어낼 때나 하는 방식인데 말이죠. 11월쯤 되어야 나타나는 저온 주행 가는 거리에 대해서 그 누구도 검증할 수 없도록 7월과 8월에 모두 판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2월 중순에 주행 가는 거리 측정이 잘못됐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다시 수정한 결과값을 제출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게 서로 연관성 없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면 신기할 정도로 묘한 인과관계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은 기분 탓인 걸까요? 이 사건으로 인해 밝혀진 문제 두 번째는 환경부의 허술한 인증 절차입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매일 수많은 자료를 접하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된 사실인데요.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에 자동차 표시연비 신고 절차를 살펴보면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인증된 국내 6개 전문 시험기관에 소비효율 측정시험 신청을 하고 이 시험기관은 한국에너지공단에 시험 결과를 통보하고 제조사 및 수입업자에게 보고합니다.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제조사 및 수입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소비효율 등급 표시 신고를 하고 최종 표시 라벨을 발행해주는 형태입니다. 전기차도 자동차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이렇게 두 종류의 기관을 거쳐 상온 및 저온 주행 가는 거리를 인증받는 줄 알았는데 환경부가 발표한 주행 가는 거리 인증은 직접 측정하는 것이 아닌 업체에서 제출한 자료가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 전기차의 주행 가는 거리는 가격과 더불어 전기차를 구매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보조금 지급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인데 그걸 아무런 자체 검증 없이 업체가 제출한 값을 그대로 믿고 발표한다는 것을 어느 소비자가 납득할 수 있을까요? 잘못된 측정 방식을 통한 결과값을 환경부에 제출한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도 문제가 있지만 정확한 팩트체크나 크로스 체킹 없이 환경부 공식 인증 주행거리로 발표한 환경부도 못지않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미 전 세계에 1년 전에 출시한 차량 정보에 대해서 10분 정도만 구글링을 해도 저온 주행 가는 거리가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을 텐데 참 답답할 노릇입니다. 이번 일로 환경부는 아우디 폭스바겐 코리아를 상대로 대기 환경 보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실제 조사를 통해 주행거리를 입증하겠다고 하는데 업체가 제출한 수치를 검토하고 체크하는 내부 조직에게는 어떤 조치를 취할지가 더 궁금해지는 상황입니다. 더불어 현재 출시된 전기차를 비롯해 향후 출시할 모든 전기차를 실제 조사하고 주행 가는 거리 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환경부 인증 주행 가는 거리는 정부 기관의 공식적인 발표 수치가 아닌 업체가 자체적으로 테스트한 결과값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게 돼버릴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2의 디젤 게이트인 전기차 주행 가는 거리 게이트가 나오지 않으리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까요?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트로는 정부 보조금의 혜택을 받지 않고 모두 팔았으며
올해부터는 1억이 넘는 전기차로 분류되어 더 이상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보조금 해당 기준이 되지 않았는데 보조금이 지급됐었다면 정말 복잡하고도 머리 아픈 일이 발생했었을 겁니다. 전기차의 겨울철 주행 가는 거리 감소는 현재까지의 기술력으로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기 때문에 히터를 틀고 주행 가는 거리를 측정하고 그 결과값이 기준치에 미달된다면 보조금 지급에 페널티를 주는 것은 좋은 제도라고 생각됩니다. 그로 인해 제조사들은 조금이라도 감소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이는 곧 소비자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것이기 때문이죠. 취지와 의도는 너무나도 좋지만 테스트 결과값이 정부 부처가 검증한 수치가 아니라 제조사가 제출한 수치라면 없어도 그만인 제도라고 생각되는데요. 전기차 시대로 넘어가기 위한 일련의 과정 혹은 해프닝이라고 보기엔 풀어야 할 과제가 한꺼번에 쏟아져 버린 중대한 사건이라고 생각되며, 향후 환경부의 입장 및 방향성이 전기차 보급 및 확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리라 생각됩니다. 이상 일레코나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